오늘은 13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식이 등장하는 이유, 상식으로 생각하기. 이거 보이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제8식을 살펴볼 때 첫 시작은 상식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상식으로 왜 제8식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능변식인 제70 역시 우리의 상식으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도중에 제7식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면 제7식은 어디 가고 제8식이라고 하지 아마 제7식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그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사전에 무식 사상 용어를 접해본 사람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던 제8식,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전6식, 그리고 나를 집착하면 중생이고 집착이 없으면 성인이라는 점만 기억하며 출발하자. 역시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상식, 전6식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깊은 잠을 잘 때나 분절했을 때 등의 경우 전6식은 끊어지기도 한다. 나를 집착하면 중생이고 집착이 없으면 성인이다. 그런데 집착은 마음이 한다. 상식으로는 마음이 전6식 정도이다.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집착도 없다. 앞에서 집착이 없으면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잘 때나 분절했을 때 등등 그때는 전6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6식만이 일어나지 않으니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잘 때나 분절했을 때는 집착이 없으니 성인이 된다. 단순히 개변이라고 말하지 말라. 불자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점, 즉 나를 집착하면 중생이고 집착이 없으면 성인이다. 집착은 마음이 한다라는 상식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논리를 따라가 보니 영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깨어있을 때처럼 여전히 중생이다. 그런데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은 성인이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여하튼 우리는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을 성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에게는 집착하는 마음인 전6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집착하는 마음인 전6식은 없지만 그냥 그를 중생이라고 본다.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이 없는데 왜 중생으로 보는가? 고민스럽다. 혹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지 모른다. 맞다. 중생이 집착이 연결 단어라면 집착과 연결되는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전 상식으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집착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깊은 잠에 든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이 풀린다. 그것도 의식 밑바닥에서 말이다. 예.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혹은 제8식을 배웠다고 제8식을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제8식은 집착하지 못한다. 제8식이 왜 집착 못하는지 이제 전부 다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 제8식은 집착을 못합니다. 제7식은 집착식인데 제8식은 집착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8식은 무기성이에요. 그 창고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식이기 때문에 제8식이 집착을 하게 되면 창고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이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이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는 수많은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무기성이에요. 바깥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 한은 이 속에 가만히
가만히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8식이라고 하는 이 창고 속에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집착이 없습니다. 제8식은 집착하지 못한다. 집착은 번뇌에 해당된다. 앞에서 제8식은 종자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하였다. 제8식이 집착을 한다면 창고인 제8식이 번뇌로 오염되었다는 말이 된다. 창고가 오염이 되면 창고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때 유직사상에서는 제7식을 등장시킨다. 그렇다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단순하게 제7식으로 연결시키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 무의식 하면은 의식을 이렇게 표면적인 의식은 없지만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이 무의식 속에서는 수많은 이 정보가 가만히 있잖아요. 제7식을 연결시키지 마라. 차원이 다른 용어이다. 단지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이 무의식을 불교에서는 제8식하고 비슷합니다. 이 제8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육식이 나타나요. 그럼 육식 속에 있는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피우든지 어떤 자극을 받든지 했을 때 의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의식을 안 일으키고 멍 때리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 제8식 속에 있는 수많은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 정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멸 하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데 자극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또 읽어보면 앞에서 제8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지금도 제8식이 윤회의 주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우리는 제8식을 나, 자라고 집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8식이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회를 하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기억 속에 있는 창고의 기억 종자가 윤회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죽어버리도 그러면 이 기억 속에 있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가지고 또 다음 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8식의 윤회의 주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 제8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부서져 버려도 요 속에 있는 이 제8식이라고 하는 의식은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을 간다 말이죠. 가가지고 다음 생에 생명이 이제 그 탄생할 때에 이 표면적인 이 의식은 사라져 버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음만 그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 나가면은 이 8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8식은 저장해 놓고 있다.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집착은 분별로 인한 집착이다. 즉 제8식을 배운 뒤 그릇된 분별로 인한 제6식의 집착이다. 제6식이 우리의 의식이니까 제8식이라는 용어를 듣기 이전에 무시시래라고 하는 건 시작 없을 때부터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는 놈이 있으니 바로 제7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앉아 있으면은 뭔지 모르게 지금 이 의식 속에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놈이 제7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내 의식이 살아있으면은 이 살아있는 이 신통스러운 어떤 이 기능들을 이것이 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칠식의 역할입니다. 바로 제7식이다. 전 6식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제7식은 성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부처까지 되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고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한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성인의 지위에 오르면은 제7식이 자아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자아의식이 있어야 이것을 나라고 하는데,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면은 너와 나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평등의식인데,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정화가 되고 나면, 정화가 되면은 나라는 생각이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지가 되면서 평등성지가 되기 전까지는 제7식이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제7식이 자아의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깊은 잠을 자거나 기절했을 때에도 제7식이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 중생인 것이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의식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제7식이 없어졌는가 이렇게 해도 잠 깨고 나면은 다시 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제7식이 잠 속에서 조용하게 있었던 거죠. 제7식이 없다면 앞에서 개변처럼 들릴 것이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제7식이 있음으로 인정한다면 이해되는 내용이 많아진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일에 대한 본전 생각이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유루선이 있다. 이 루자는 눈물 루자처럼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루 하면 유자는 있을 유자니까 샘이 있는 선이다. 그러니까 샌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루는 새어 나온다는 뜻이다. 새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뇌이다. 이때 유루는 루와 번뇌와 함께 한다는 뜻이 된다. 착하기는 하나 번뇌와 함께 하기에 유루선이라고 한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착한 마음과 이것을 뒤에는 이제 그 선심소, 악심소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마음과 착하지 않은 마음, 번뇌심소, 그러니까 악심소죠. 마음은 동시에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루선이라는 말은 번뇌와 선이, 착할 선이 합쳐진 말이다. 이 말이 어떻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가? 바로 제7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착함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깨끗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만 오염된 것이 아니고 착한 것도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염 안 된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이 합쳐진 말이다. 이 말이 어떻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가? 바로 제7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속에는 제7식이 항상 관여되어 있습니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남들이 나를 갖다가 이쁘게 보여주겠지 하는 그 마음에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죠. 이것은 제7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항상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착한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 저변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 뒷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무시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드러난 마음은 조건 없이 착했지만 그 저변에 있는 마음, 그 칠식이 항상 자기 이후의 생각을 하니까 마음 칠식은 도와주는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100% 착한 마음이 아니기에 나중에 번뇌로 새어 나오는 것이다. 이 루자를 새어 나온다, 이런 그 루자입니다. 이때 착하기는 하나 번뇌와 함께 하기에 유르선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란 게 없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범부는 유르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아하게 물 위를 떠 있는 백조가 물 밑에서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바른 생활 불자도 역시 저 밑에서 제7식이 제8식을 끊임없이 나라고 지쳐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평등성지가 되려고 하면은 제7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제7식이 바뀌려고 하면 상대 대상을 보면서 저것이 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유루입니다. 유루. 나의 입장에서 내 바깥에 있는 입장으로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어지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놈을 웃어버려 갖고 이 내가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나와 하나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평등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이 안 됐을 때에는 평등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깥에 있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평등한 마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 사상이 왜 아공법공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소성은 아공법유인데 대성은 어째서 아공법공을 하느냐. 법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해야만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에는 없는 대성에만 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우주 모두를 나와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이것을 그냥 나와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것이 하엄경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하엄경이에요. 그래서 대성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부심을 갖느냐면 아공법공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가 바로 내 몸이다, 하나다, 너라고 할 것이 없고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전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성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공법유 사상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보니까 법을 관찰해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허상이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소성은 해탈을 해요. 해탈하지만은 대성처럼 저 지옥 중생을 내 몸과 같이 하나로 보겠다는 이런 보살의 이런 마음이, 대성의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 소성을 꾸짖기를 자기 하나의 수행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꾸짖고,
그 대성은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성에서 하는 것은 지옥 중생도 내 몸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대성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관찰해 보면은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지만은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렇게까지는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 사상의 하음경은 너와 내가 하나고 하나이기 때문에 너가 아프면 바로 나도 아프다. 이 유마경의 대성 사상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다. 이런 사상이 소성에는 안 나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제7식이 제8식을 나라고 해야 됩니다. 읽어보면은 그렇다면 유식 논서에서는 제7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선 유식 30송 개송을 살펴보자. 이것은 이제 유식의 30개송 중에서 제5개송입니다. 다음 두 번째 능변식이니 이 식은 말라라 이름하네. 제7식을 갖다가 말라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아리아식 자체분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제7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제7식도 함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아리아식 자체분이라고 하는 자체분이 뭐냐면 창고 속입니다. 창고 속에 이 제7식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곳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것 아리아식의 견분을 나라고 반연하네. 그러니까 아리아식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제7식이 거기서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제7식은 항상 제8 아리아식의 견분을 나라고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 그것을 나라고 이렇게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견분을 반연하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8식은 나다라고 이렇게 사량을 하는 거예요. 저것은 나야 이렇게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 사량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니까 제8식 저것은 나야 이렇게 사량함을 성품과 모습으로 삼네. 그러니까 제8식 이거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성품과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제8식이 있는데 이 속에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아리아식은 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종자예요. 그럼 일체 종자식이 있는데 이 종자 속에는 1식부터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이 속에는 전부 다 종자가 있습니다. 1식부터 8식까지 다 이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7식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숙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숙성시키나? 이 아리아식이라는 창고 속에 일체의 기억 종자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선과 악과 무기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질을 이 속에서 가만히 저장되어 있는, 무기성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속에 미움과 이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도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한은 무기성입니다. 아무런 성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숙성됩니다. 선과 악이 무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무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는 선과 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 우주가 됩니다. 여기에 별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산화 대지 숲과 나무가 나오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체 종자라고 하는 이 기억 종자 속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이 기억 종자, 별이라고 하는 기억 종자, 이런 수많은 기억 종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는 이것을 어타기성이라 합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타인 혹은 저것 이런 글자예요. 타에 의존해서 기자는 기상한다, 일어나는 성질이다. 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아리악 속에 있는 창고 속에 있는 이것을 타라고 합니다. 이 타라고 하는 이것은 타인할 때도 이 타라고 쓰고 저것이라고 했을 때 타를 씁니다. 저곳에서 이곳에서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펼쳐졌다. 그래서 이거의 어타기성은 무기성입니다. 그럼 이 속에는 칠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전부 다 팔식이 다 있는데 이렇게 어타기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무기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8식이 이런 역할을 하면은 제7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아의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식은 항상 이 제8식을 나라고 여깁니다. 항상 우리는 이 가만히 있어도 이 몸은 나야, 이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7식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나와 너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것은 나다, 이것은 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제7식이 자극을 받고 관여를 하는 순간에 나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그 모욕을 준다든지 했을 때 자극을 받는 순간 제7식이 톡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이것은 나야, 이렇게 하면서 이 별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너다. 이 태양도 내가 아니고 너다. 남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여기에다가 딱 만들어지니까 나 외의 것은 모두가 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7식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제6식이 나타납니다. 의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나타나면서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별이야. 이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태양이야. 이것은 이쁜 사람이야. 이것은 미운 사람이야. 하면서 원수와 착한 사람과 미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6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7식은 생각을 못합니다. 제6식의 도움을 받아갖고 분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집착하는 바, 소자는 항상 바소자, 곧 소자입니다. 출장소 했을 때는 이 소라고 하는 장소 했을 때는 이 소자인데 이것을 수동태로 집착하는 곳, 집착하는 바의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7식의 도움을 받아갖고 제6식이라 하는 분별이 이 종자 속에 있는 이 모든 종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제7식의 역할입니다. 어, 1번 제7식의 이름. 초능변식인 제8식 다음에 두 번째 능변식이 제7식이다. 그게 초라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능변식인 제8식 다음에 두 번째 능변식이 제7식이다. 이 식은 말라라고 이름을 하는데 제7식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는 말라식이라고도 합니다. 어라고 의역하며 사랑이라는 뜻이다. 헤아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범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마나스인데 말라로, 중국에서는 말라로 이렇게 음력을 합니다. 오늘날 책에는 간혹 제7식을 만화식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아리아가 장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장자는 저장한다, 냉장고 같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제8식인 아리아식을 장식이라고 한다. 저장하는 식이다. 장식이라고 하듯이 말라가 어의 뜻이기 때문에 제7식인 말라식은 어식이 된다. 제6식은 어식이고 제7식은 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7식도 어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6식인 어식과 그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이제 어식, 그 말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제6식을 어식이라 하고 제7식을 어라고 하는 거예요. 식자를 빼버리고 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범어의 문법과 관련된다. 즉, 둘 이상의 단어로 만들어진 복합어를 어떤 관계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머리 아픈 문법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간단한 사료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의사 남편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의사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의사인 부인의 남편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전자는 의사가 바로 남편으로 의사인 남편이 되고 후자는 의사가 남편이 아니라 의사의 남편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제7식인 어식은 어인 식으로 어가 바로 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7식을 갖다가 어라고 하고 제6식을 어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안식인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안식이 안건의 식인 것처럼 제6식인 어식은 어건의 식이라는 뜻이다. 그 제7식의 식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함경 등 근본 교리에서 안식이 안건에 의지하듯이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잖아요. 그 눈을 통해 하고 안식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는 식이 안식이에요. 안건은 그냥 눈이고 의식은 어건에 의지한다. 이때 어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태도된다. 유식 논서에서는 어건을 제7식으로 본다. 따라서 제6식인 의식은 제7식인 어건의 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서로 혼돈되기 때문에 제7식을 그냥 어라고 표현하고 제6식을 의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인데 이 6식을 갖다가 어를 갖다가 어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식. 그러면 안은 눈이고 눈동자고 이는 귀고 이것은 두 개는 콧구멍이고
선은 이 햇바닥이고 이것은 우리의 몸뚱이고, 그러면은 눈이 되고 이 눈앞에는 칠판이 있다. 이것이 대상이 되고, 귀 앞에는 소리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귀의 대상이 되고, 콧구멍은 이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온다. 이 냄새고, 햇바닥에는 맛은 어떻게 그래요? 맛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은 촉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눈앞에 우리가 눈이 여기 있으면 이것은 안근이고 이것은 대상입니다. 칠판이라고 하는 대상이고, 그러면 이 뒤에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누구냐면 이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식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이 햇바닥도 맛을 볼 때도 의식이 있어야 맛을 분별하니까, 이 촉감을 이 몸뚱이에 씌는 몸뚱이인데 몸뚱이에도 의식이 있어야 이 촉감을 느끼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대상이고 이것은 근이고, 즉 말해서 이 기계고, 이것은 의식이고, 이 세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8개가 돼야 되는데 왜 5개가 봐야 안 되죠? 아, 여기에다 의식을 다 붙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법이 붙네, 법.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6개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의 이 감각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의식을 다 하나씩 붙이면은 이것이 모두 합해서 18, 18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 뒤에는 뭐가 있느냐? 제7식이 있고, 이 제7식 뒤에는 뭐가 있느냐? 제8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 뒤에는 제7식이 있고 제7식 뒤에는 제8식이 있다. 이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 의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또 제7식을 어라고 하는 표현은 경전에서 심, 제8식, 제7식, 식, 제6식 이렇게 해갖고 심어식이라고 자주 나타난다. 심은 적집의 뜻이다. 적자는 쌀 적자입니다. 집자는 모을 집자. 그러니까 쌓고 모으는 것을 적집이라고 이렇게 해요. 적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억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창고처럼 모아 놓는 것을 그 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적집의 뜻이고, 어는 사랑이다. 무엇을 사랑하냐? 사랑하고 헤아리느냐?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헤아린다. 사랑의 뜻이고, 식은, 육식은 요별이다.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크다, 이것은 적다 하고 제6식이 이렇게 요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 그 다음에 식 이렇게 합니다. 각각 순서대로 다른 식에 비해 제8식은 적집의 뜻이 뛰어나고 창고 역할이 뛰어나고, 제7식은 사량의 뜻이 뛰어나고, 제8식을 항상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6식은 1식부터 6식까지 요별의 뜻이 뛰어나다. 분별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고 분별합니다. 곧 제8식인 심과 전6식인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전6식이면 6개 전체를 말합니다. 전6식인 식과 구별하고자 제7식을 어라고 이름한다. 제7식은 사랑의 뜻에 뛰어나지만 적집과 요별에 있어서는 다른 식보다 약하다.
그리고 제7식은 어근으로서 제6식에게 가까운 소의, 의지가 된다. 소의라고 하는 건 의지하는 바, 이런 한문입니다. 의지가 됨을 나타내고자 단지 어라 이름한다. 제7식은 제8식과 달리 이름이 여럿이 아니다. 말라식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만화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식이라고 할 뿐 모두 같은 의미이다. 뒤에 제7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우에 설명하겠다. 제7식은 아라한이 되어도 여전히 말라식이다. 단지 그때는 여모 말라식이 아니라 청정 말라식이다. 아라한이 되면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방 불교에서 비파사나를 한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사물을 보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 생각을 일으키면은 저것은 칠판이다. 이것은 컵 뚜껑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보면은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다고 하면은 분별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는 이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왜 나가 생기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팍 놔버리는 순간에 내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이 마음으로 앞에 있는 이 대상을 보면은 이 대상이 나와 하나로 보여요.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만이 분별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생각을 멈추고 이것은 뚜껑이다. 이러면 분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없어야만이 이것이 나와 하나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이것이 평등하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멈추고 본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은 제7식은 아라한이 되어도 여전히 말라식이다. 단지 그때는 여모 말라식이 아니라 청정 말라식이 된다. 그래서 가끔 여모 말라식 또는 청정 말라식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그러나 보통 제7식 또는 말라식이라 할 때는 여모 말라식을 말한다. 말라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여모, 오염되어 있는 말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염되어 있는 것이 풀려 보면은 평등하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청정한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모 말라식, 여모 제7식을 여모의라고 한다. 의식에서 밑에 있는 2번 제7식의 특징은 헤아림이다. 사량이다. 개성에서 사량함을 성품과 모습으로 삼네. 이 성품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을 나다라고 하는 것이 선분과 모습이에요. 삼내하였다. 제7식은 사량으로서 자성을 삼고 다시 사량으로서 행상을 삼는다. 여기서 자성은 제7식의 자체 특징을 말하고 행상은 제7식의 작용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품과 모습으로 삼는다 했을 때 그 행상은 제7식의 작용 모습이에요. 제8식은 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작용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냥 쉽게 제7식은 사량을 특징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사량은 헤아리다는 뜻이다. 제7식은 제8식을 끊임없이 자세하게 헤아리기 때문에 사량식이라고 한다. 뭐 자세하게 헤아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제8식 이 신령스럽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막 하는 이것이 신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나야 이렇게 하는 것을 자세하게 헤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피 심이거든요. 그 한문으로 심을 집요하게로 풀이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집요하게라는 말은 다소 집착의 뜻이 느껴진다. 제7식의 제8식을 아라고 나라고 집착할 때는 집요하게라는 말이 더 잘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아라 안에 제7식이 제8식 등을 사랑할 때는 집착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제6식 또한 심사랑이지만 반드시 집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집요하게보다는 자세하게도 풀이한다. 그러니까 중생한테는 집요하게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부처님한테는 집요하게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로 이렇게 풀이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8식과 제6식은 사량의 뜻이 없는가? 나머지 식도 사량의 뜻이 있다. 앞에서 심과 어와 식을 각각 적집, 창고 역할, 사량,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하는 사량, 요별, 제6식이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것. 요별이라고 했을 때 제8식만 적집의 뜻을, 제7식만 사량의 뜻을, 전6식만 요별의 뜻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전부 다 조금씩 다 있는 거죠. 모든 식의 적집과 사량과 요별의 뜻이 있지만 제8식, 제7식, 전6식은 각각 그 뜻이 다른 식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식은 다 대상을 헤아리기 때문에 사량의 뜻이 있다. 제8식은 항상 헤아리긴 하지만 항상은 뭐냐면 제8식은 항상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자체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8식은 항상 헤아리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분별하게 헤아리지는 못한다. 제6식은 자세하게 헤아린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고 자세하게 헤아리긴 하지만 끊어질 때가 있다. 잠에 들거나 기절했을 때는 끊어져 버립니다. 항상 헤아리지 못한다. 끊어지니까 항상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전6식은 끊어질 때가 더 많기, 전5식은 안, 이, 비, 설, 신까지 이 기계적인 역할은 끊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막 이렇게 눈으로서 구경을 막 하게 되면은 이 입속에 있는 혀의 감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놀이에 구경하게 되면은 눈이 막 이렇게 구경한다고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입의 감각이라든지 몸의 이 촉감 같은 것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전5식은 끊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항상 헤아리지 못하고 자세하게 헤아리지 못한다. 오직 제7식만이 항상 자세하게 헤아린다. 이제 제7식 이것은 항상 뭐 잠에 들었거나 어떻게 했거나 간에 제8식을 나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도표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제8식은 항상 헤아린다. 그렇지만 자세하게는 못한다. 제7식은 항상 헤아리기도 하고
또 자세하게 제8식을 나라고 얘기도 한다. 제6식은 끊어질 때가 많으니까 잠들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헤아리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하고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헤아립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헤아립니다. 전5식은 항상 안 되죠. 잠들면은 육식도 끊어지고 눈도 코도 입도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도 안 됩니다.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잘 그려놨네요. 또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혜, 평등성지라고 하는 건 7식이 제7식이 정화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와 함께하지 않는 제7식은 집착한 아상을 항시 자세하게 사령한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까지는 제7식이 항상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은 이 제7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너와 나를 평등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제7식은 역시 무아상이다. 무아상이다. 아라고 하는 이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가 없다. 무아다. 무아를 자세하게 사령한다.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없으니까 남을 보면은 저 도둑놈을 보면은 밉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도둑놈도 나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시 무아상을 자세하게 사랑한다. 참고로 유식사상에서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전식덕지가 있다. 전자는 굴러갈 전자입니다. 운전한다. 식자는 이 7식, 8식 이 식입니다. 식을 굴려가지고 덕자는 얻을 덕자고 지자는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이 식을 굴려서 바꿔가지고 지혜로 만든다. 지혜를 얻는다. 이 뜻입니다. 전식덕지가. 이를 전의라고 한다. 전식덕지란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식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식을 분별을 말하고 지혜는 결단을 말한다. 분별 망상이 없어지고 명확한 결단이 생긴다는 말이다. 제7식이 전의하면 평등성지가 일어난다. 전의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바뀌어가지고 너와 나는 평등하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성지가 일어난다. 평등성지와 함께하는 제7식은 모든 법과 유정이 평등을 관하여 대자비 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원수를 보더라도 저 원수가 미운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원수에 대해서 자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은 자비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빠사나를 통해 가지고 법을 알아차림을 하는데 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것이 모두가 헛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떼야 돼요. 철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서 저것이 나와 하나다. 그래 저것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8식에 의지하고 제8식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제8식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제8 아리아식의 창고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 의지하다 이 말이고, 제8식을 헤아린다 이 말은 제8식은 나다라고 이렇게 7식이 헤아리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다면 제7식이 헤아리는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제8식이다. 제7식은 제8식을 끊임없이 자세하게 헤아린다. 그런데 제7식은 제8식, 8식에 있는 제7식의 종자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7식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느냐 하면은 창고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창고 속에 제7식 종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타났을 때를 현행이라 합니다. 현행한 제7식은 현행한 제8식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제8식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식은 홀로 있지 않고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현행된 제7식과 현행한 제8식은 또한 서로 의지한다. 그리고 제8식에 의지하여 일어난 제7식은, 이 말은 뭐냐면 제8식이라는 창고에서 있다가 나온 이 뜻입니다. 일어난 제7식은 제8식을 대상으로 삼아 또 나라고 이렇게 헤아린다. 이에 개성해서 그것 아리아식 자체분, 아리아식 창고에서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것 아리아식의 견분을 나라고 반연하네 라고 하였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견분이 있고 이 자체분이 있잖아요. 상분이 있고 여기는 또 견분이 있고 자체분이 있고 정자체분, 이 뒤에 다 나옵니다만은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칠판입니다. 이 대상이에요. 이렇게 칠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니까 상분이에요. 이 견분은 주관적인 이 눈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분은 뭐냐면은 제8식이라고 하는 이 견분이 있는 그 속에 있는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정자체분은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상분이고 이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정분이라고 합니다. 자체분이다, 자정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견분은 우리가 이 눈, 코, 이 혀 이렇게 안이, 비설, 신이 이렇게 있고 이 뒤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제8식이 자체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분, 견분, 자정분 이렇게 나눕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식은 상분과 견분으로 나뉜다. 제8식 역시 상분과 견분으로 나뉜다. 제8식의 상분은 종자와 유근신 그리고 기세가이다. 제8식의 상분은 종자와 유근신, 기세가이다. 이것을 기세가이랍니다. 이것이 그릇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그릇과 같이
담겨져 있다. 이래서 기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를 갖다 기세간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유건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신경계와 내 몸을 갖다가 유건신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부위라고 하는 제8식에서 이 제8식 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창고에서 자체분에서 이 모든 이 종자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 자성부위라고 하는 요 속에 있다가 견분도 이 종자 속에 이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져 나왔을 때에 이것이 상분이 되는 거예요. 우주와 이 기세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고, 그 다음에 이 내 속에 있는 유건신과 신경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요 속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가 기억 종자라고 하는 이것에서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배우면 수행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빠사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남방불교 이빠사나를 한다면은 이런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볼 때에 미운 사람이 이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것은 미운 것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굴리면은 과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 종자들을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어린애가 이런 대상을 갖다가 처음 보면은 이것이 미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미운 것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옛날에는 수행을 참 많이 했죠.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참선한다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데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집중을 딱 했습니다. 고요한 상태에 집중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히말라야 산으로 갑니다. 이러면 히말라야가 눈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 눈이 영하 50도 날씨에서 영하가 확 흰 눈이 내립니다 하면 흰 눈이 내 눈썹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차원 느낌이 집중만 잘 되면 나는 히말라야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밑에가 무너지면서 내가 눈하고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확 다가오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눈 사이에 그냥 확 이렇게 쓸려 나가는 그 장면을 갖다가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눈 속에 내가 죽음의 눈사태 속에 끌려 들어가는 이것이 무서운가요? 무섭죠. 그런데 누가 와서 뒤통수를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는 지금 수련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예요.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보는 것이 이것은 미운 것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생각을 하니까 일으키니까 비교가 일어납니다. 좋고 나쁜 것에 비교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밉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은 미운 것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 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남방불교 이빠사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이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미움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졌다가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도 바라보는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들이 헛것인지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자의 육언신 그리고 기세간이고 제8식의 견부는 행상으로서 요별이다. 그러면 견부는 행상으로서의 요별이다 하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부는 이렇게 나타난 이 세계예요. 그러면 견부가 자체부는 뭐냐면은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끔 힘쓰는 이것을 요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상부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 상분이고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요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제8식의 견부는 행상으로서 요별이다. 나타나도록 하는 그 작용이 요별이고 나타나버린 것은 행상이다. 그 상분이다. 제8식의 견분 상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상분인 소연보다는 견분인 능연을 주체인 나라고 보통 생각한다. 상분인 소연은 뭐냐면은 대상이에요. 소연하는 거하고 능연하면은 능연은 주관적인 것이고 소연은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상부는 객관적인 것이고 견부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견분인 능연을 나라고 이렇게 한다. 보통 생각하게 된다. 이때 생각은 제6식의 작용이다. 분별은 6식의 작용이다. 마찬가지로 제7식은 끊임없이 제8식의 견분을 헤아려서 자, 내하라고 집착한다. 이것은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몸을 보고 이거 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내하라고 집착한다. 자, 내하는 뭐냐면 스스로 속에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내적인 자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7식은 제8식 이놈이 바로 나구나 라고 집착한다. 개성에서 일어나며라는 말은 제7식이 종자에서 일어난 뒤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작용한다는 말이 아니다. 유식사상에서는 일체 유의법은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현행훈 종자라고 하면은 이 종자가 있습니다. 기억 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미운 얼굴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 종자에서
이거 이것이 행이라고 이래요. 현재 이렇게 행해지는 거, 나타난 거. 이것을 종자 생 현행이라고 해요. 종자에서 현행을 생했다. 생이라고 하면 낳았다, 낳다. 종자가 현행을 낳아서 내보냈다. 그럼 이 종자가 이런 미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종자는 미움의 종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밉다라고 하는 미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것이 보고는 밉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이것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현행이 군 종자 이렇게 합니다. 현재 나타난 이 미운 현행이 종자를 훈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종자, 생, 종자합니다. 종자, 생, 종자. 종자에서 또 종자를 만들어내고 또 종자에서 종자를 만들어내고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머리의 뇌는 한시도 조용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은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꿈속에서 보면은 수없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자생 종자하고 종자생 현행하고 현행훈 종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미운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 종자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칠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칠판은 내 머릿속에 저장됐던 기억 종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칠판은 허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 기억에서 안 나왔으면은 이 종자가 실제 만약에 이 바깥에 진짜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자의 모양은 같이 보여야 돼요. 어린애가 보든지 똑같게 보이고 어른이 봐도 같게 보이고 어떠한 생명체가 깨미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생명체에 따라서 이것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칠판에도 무수한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작은 생명체가 이 칠판을 보면서 이것을 칠판이라고 하느냐? 절대 안 하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밀림 속이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 눈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놓은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소승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칠판을 보면서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또 사라져 버리는 거. 어떤 데는 이 칠판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다가 어떤 데는 이 칠판을 보면서 사랑스러움을 느꼈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수행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 유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제7식은 종자생 현행을 반복한다. 따라서 일어나며라는 말은 유전, 흘러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생각들이. 뜻이다. 유는 상속의 뜻이고 저는 일어남의 뜻이다. 제7식은 끊임없이 현행하자마자 바로 또 종자로 들어가 버리고 또 현행하고 바로 종자가 되고 그렇게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반복한다. 한편 연을 반연으로 번역하였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사전에는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맺게 하는 작용이라고 풀이하지만 여기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제7식은 제8식의 견분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제8식 저쪽에 있는 이것을 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분을 대상으로 삼다. 그런데 이 이후 수행을 통해 제7식이 평등성지와 함께 한다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없어지고 많이 했을 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 제7식은 제8식뿐만 아니라 진여와 나머지 유의법도 반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대성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평등성지와 함께하는 제7식은 모두 법의 유정이 평등함을 관하여 대자비 등을 나타낸다. 이때에는 아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무아상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보더라도 저 미운 사람이 밉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바로 나다라고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전의함으로써 제7식의 대상은 제8식 견본에서 모든 법으로 확대된다. 평등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수행을 많이 했을 때는 많은 수행에 도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요즘 수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항상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이렇게 히말라야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집중만 잘 되면은 내가 히말라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잘 돼 가지고 내가 히말라야에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괜히 히말라야까지 왔어.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상태에는 분명히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눈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렸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수련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이 아리아식을 그대로 설명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그런 히말라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갖고 그 위급한 눈 사태를 갖다가 실제처럼 당하는 거예요. 당했는데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이 수련회에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탁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꿈이었구나.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나는 위급함 속에 있지 않구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위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신만 바로 차리면은 나는 안방에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 위급한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집중을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위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위급한 이 눈사태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는 이 공포가 그냥 극치에 달했을 때에 정신 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내 속을 바라만 볼 수 있었으면은 나는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어떠한 일도 일어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수행이 먼저 닦아야 될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빠산을 통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무수하게 해체를 하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죽어도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는 사람만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눈사태에 당해하고 흰 말려 내려하고 죽음의 공포에 그냥 벌벌 떨 때도 여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여해지는 이것이 공부의 힘인데 그 순간에 여여해지려고 하면 정신 차리고 있다고 하면은 물론 여여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딱 있으면 내 몸이 부서져 내려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나는 여여하구나 라고 할 수 있으면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거기서 그냥 휘말려 내리면서 공부 속에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다가 그냥 죽어가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 연습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앞에 와서도 여여하게 그거를 맞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마치겠습니다.